환영합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방인아입니다. 2025년 9월 고2 문법 부분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우리 보기 안에 이런 방식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A 파트 보시면 헛 문장이거나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제외된 문장, 그리고 C가 바로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의 문장이 놓여져 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다? 얘를 수식해 주는데 바로 이 부분이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같은 경우가 문장의 길이는 길지라도 필수 성분들 여기 주어 있고요, 목적어 있고 여기 서술어 있죠. 그 뒤에 다시 한번 서술어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나는 편지를 썼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이겠지만 혼문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녀는 마음 씀씀이가 크다.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크다. 주어 서술어 부분. 근데 얘 자체로 그녀는 해당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친구와 요즘 매일 학교에 같이 간다. 근데 어떤 친구? 친구가 옆집에 산다. 그래서 여기 역시나 관형절, 관형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을 일단 묶어볼 수 있고, 니은은 혼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디귿은 관형절을 제외한, 즉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겠죠. 12번, 13번은 늘 출제되는 지문형 문제였는데요. 표준발음법과 그리고 음운변동 유형을 같이 묶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 선생님이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서 헛받침 그리고 쌍받침이라는 받침에 관련된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겹받침도 나오거든요. 우리 받침이라는 게 뭘까요, 얘들아? 음절의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처음에 나는 소리 바로 초성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얘는 가운데 소리 중성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바로 종성의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성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다? 받침 자리가 돼요. 근데 이 받침은요,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헛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쌍받침이 있고, 그리고 겹받침이 있습니다. 헛받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받침, 쌍받침 같은 경우에는 쌍자음이 바로 종성의 자리에 위치한 거, 그 다음에 겹받침 같은 경우에 각각 서로 다른 자음이 받침의 자리에 위치한 것, 이런 식으로 받침의 종류에는 헛받침과 쌍받침과 겹받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시작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 그대로 무엇? 받침을 헛받침이면 헛받침, 쌍받침이면 쌍받침을 그대로 옮겨서 뒤 음절 첫 소리로 발음한다. 바로 연음이 적용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무릎이라는 단어. 예를 분석해보면 무릎입니다. 여기 뒤에 이라는 조사가 왔어요. 얘는 지금 형식적인 표기죠. 그래서 뒤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 이때 피읍이라는 어떤 받침, 헛받침이 뒤로 그대로 첫소리로 이어서 발음이 되는 무엇이 적용이 된다. 무릎이, 이렇게 연음이 적용되는 발음이 옳은 발음이지, 맞는 발음. 그래서 무릎피로 발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애초부터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무릎, 근데 이 비읍을 연음시켜서 무릎이로 잘못 발음한다라는 얘기를 지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 국의 음화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음은 변동 없이 연음만 일어나야 되는 환경인데 국의 음화를 잘못 적용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의 음화라는 것은 지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말의 받침 자리에 무엇? 티읕, 그쵸?
혹은 디귿이나 티읕 뒤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이 되었을 때 디귿 같은 경우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을 우리는 국의 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소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솥이라는 이거 지금 무슨 받침? 일단 헛받침, 그리고 티읕으로 끝나는 종성 받침이 티읕으로 끝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왔어. 이거는 형식적인 표기이고 이때 모음이 뭐로 시작하는 거야? 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거든. 근데 여기의 조건은 모음 이라던가 반모음이야. 따라서 국의 음화가 적용되는 조건에 아예 해당되지 않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받침을 뒤로 연음시켜줘서 소틀 이렇게 발음해주는 것이 맞는 발음인데 얘를 국의 음화를 잘못 적용해서 소칠 이렇게 치읓의 형태로 발음해준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 A, B, C, D, E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A, B, C, D, E의 각각의 자, 이 단어들을 보시면 자, 디귿 받침으로 끝나고 있고 이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다음 형식 형태소죠. 따라서 디귿과 이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것이 국의 음화가 적용이 되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 발음은 국의 음화가 적용된 마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표준 발음이 마디라고 발음한 것은 그냥 얘를 그대로 모시킨 거죠. 국의 음화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연음시켜준 발음. 그래서 잘못된 발음이다. 그다음에 이웃의 개를 보면 이웃과 그리고 무엇이 에게가 결합을 한 건데 이때 조사로서 무엇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시작하는,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바로 무엇이? 헛받침이 뒤로 이어져서 발음이 되는 연음이 적용이 돼서 어떤 발음? 이웃에게라고 하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 이웃을 아까 무릎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비읍을 잘못 연음시켰던 것처럼 이웃이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이 디귿을 연음시켜서 이웃에게라고 발음한다면 이것은 비표준 발음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안팎글을 보면 이것도 안팎이죠. 자, 이때 받침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받침이 어떤 받침이야 얘들아? 쌍받침이지. 그치? 이거 뒤에 무엇이 왔어? 을이 왔어. 이때 을은 조사죠. 근데 여기 형식적인 표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으로 시작하는 모음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연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팎을,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표준 발음이 됩니다. 근데 얘를 잘못 발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안팎은요, 결과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면 원래 안팎으로 발음이 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이 기역을 연음해버리는 안팎을, 얘는 그럼 무엇이 돼? 비표준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다음에 D를 보시면 자, 치읓 받침이잖아요. 뒤에 을이 왔어요.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치? 그다음에 음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연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 수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무엇을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인데 간혹 얘를 무엇으로? 이러한 단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얘가 연음되는 거로 잘못 발음하더라. 그래서 이게 비표준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를 보시면 수치, 이때 티읕 받침으로 끝나고 받침이 티읕이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는? 국의 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치읓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국의 음화가 적용이 된 수치라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요, 얘를 그냥 그대로 연음시켜준 수티라고 발음한다면 얘는 무엇이 된다? 비표준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비표준 발음이 나타난 이유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